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갭 상승을 띄우고 참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과연 이 상승이 앞으로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점이 되어 갈지, 아니면 그냥 뭐 단순한 또 해프닝으로 다시 외인들의 매도세가 또다시 나오면서 주가를 또 하방으로 이끌어 나갈지 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결국 이 삼성전자를 우리가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최근까지 외인의 매도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외인의 매도세가 왜 이렇게 특히나 이 삼성전자에만 특화돼서 외인의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리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외인들이 이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서도 매도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봤을 때 외인들도 손절을 해 나간다는 건데, 손절을 하는 거죠. 손절을 한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상태에서도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해 나간다는 건데, 그 이유가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88,8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들에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집중이 많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외인들이 최근에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해 나갔다라는 건 외인들도 손해를 보고 지금 판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삼성전자에는 또 다른 이런 파생 상품들이 많고요. 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외인들이 결국 이러한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이 현물을 매도를 하고 이 선물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여기에 대한 청산이 일어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낙폭이 계속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 매수 타점은 아직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이 과연 기점이 될 것인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은, 현재까지 수급을 보면요, 다시 한번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우리가 좀 더 봐야 하긴 합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릴린치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매도량을 만들어내고 있고, 현재 기관계에서 그래도 이 매수세를 만들어내고 이 주가를 방어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기관도 최근에 이 삼성전자를 거의 7거래일, 8거래일 넘게 매도만 해왔었는데, 앞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돈을 좀 쏟아 부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단 2년 전에, 이때죠? 2년 전에 고점 96,800원을 찍고 5만원대까지 내려올 때 이 하락이 이렇게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락, 그리고 두 번째 하락이 있었는데, 사실 이때도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하락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최근 보이는 이 하락폭의 기울기가 이때 하락폭보다 더 지금 기울기가 상당히 낙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런 구간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 왜? 어떤 이유와 근거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는 이런 구간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은 분명히 온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주가가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글로벌 증시를 우리가 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가 어저께 기술주에 대한 매수에 상승 마감을 하였고,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상승을 하였고, 이 반도체 지수가 엔비디아 8.15%, AMD 4.91%,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4.90%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오늘 상당히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도 이렇게 8.15%로 다시 한번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AI 그리고 뭐 경기 침체 이런 건 모르겠고 다시 반등이 오면서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저는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이 단기 상승에 대한 수급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뭘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현금화 해야 된다고. 현금화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적어도 30에서 50% 정도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현금을 챙겨 나가셔야 해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지수가 한 번 더 빠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도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돈을 버는 타점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사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금리 인하잖아요. 그리고 11월 대선인데, 어저께도 보면은, 어저께 해리스랑 트럼프랑 토론했잖아요. 오전 10시에. 예, 기관 투자자들도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보면서 실시간으로 막 이 테마, 그리고 뭐 해리스 관련 테마들에 막 돈을 몇십억씩 계속 이 영상들을 보면서 이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11월 대선도 너무나 중요하고 현재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게 결국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저께 CPI 발표가 됐습니다. CPI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자, 오늘 나오는 이제 PPI나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최근 시장 트렌드의 중요한 흐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기준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결국 우리가 사람도 우리가 몸이 어디 아프면 약을 처방받죠. 그런데 약을 처방받을 때 약을 먹자마자 우리가 몸이 건강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뭔가가 어딘가가 좀 안 좋은 뭐 침체 위기거나 어디가 좀 안 좋아, 그러면 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자마자 경제가 좋아질까요? 아니죠.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안정화를 시켜 나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6.5%에서 1.5%까지 약 4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하를 했었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금리 인하를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몇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재료 소멸이라는 것도 있고, 왜냐면 주가가 지금까지 동결이 되어 가다가 지금까지 동결된 상황에서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나 최근에 신고가 영역까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재료에 대한 연속성,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런데 이게 재료 소멸로 앞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던,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까지 많이 올라왔던 구간들이 한번 크게 조정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고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를 처음 시행하고 앞으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이 저점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개별 종목의 우리가 재료나 모멘텀은 너무나 훌륭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삼성전자만큼은 이 글로벌적인 증시, 그리고 엔비디아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앞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올해 말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고 관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지금 최근에 나오는 흐름으로 볼 때 이 단기 고점이 9월 금리 인하 발표 직전 혹은 직후까지는 나온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고점 신호가 언제 나오느냐. 여기서 우리는 무조건 분할 매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보다 이 글로벌 시장 시황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술 유출에 대한 또 안 좋은 소식들도 있었고, 뭐 한토증권사에서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하향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에서도 엔비디아 CEO가 TSMC는 훌륭하나 필요시에 타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밖에 없다. 그래서 이 AI 칩을 맡길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이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재료나 모멘텀, 앞으로 우리 D램, HBM,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 사이클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주가가 시장에 올라올 때는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고, 우리가 결국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보다 바로 이 매도 타점과 이 매수 타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로 좀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이런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타점들 다 제공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박프로와 함께 나가시면서 지금 만약에 힘들어하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결국 중요한 건 매수 매도 타점인데 이 타점을 내가 어디서 똑똑하게 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부분들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말씀드렸던 실시간 장중 매도 타점, 그리고 시황 브리핑, 이게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링크, 커뮤니티 오고 싶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링크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커뮤니티 링크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 구독, 좋아요만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제가 앞으로 이 삼성전자만큼은 앞으로 오피셜한 정보들, 그리고 정확한 시황 분석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지는 데 있어서 이게 뭐 나락을 간다, 아니면 끝이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인들이 매도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수급만 들어오더라도 기관과 앞으로 이런 개인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물론 단타 물량들에 대한 매도 압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들의. 그런데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이 외인과 기관의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어저께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코로나 때는 개인들이 진짜 미친 듯이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왜 개인이 매수를 해도 주가가 오르지 않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때는 우리가 일심동체라는 말이 정말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도가 없었어요. 개인들의 매도가.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개인들의 매수도 많이 하지만 이 매도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앞으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이 타점이다.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 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내가 삼성전자가 아니어도 SK하이닉스가 아니어도 현대차가 아니어도 정말 그냥 내가 잡주를 투자를 하거나 테마주를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결국 이 타점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우리가 4년 전에 9만 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 지금은 한 3, 4년 시간이 지났는데도 삼성전자 투자했지만 현재 수익 하나도 없어요. 1원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량주,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 나는 장기간으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벌 거야 라는 생각은 정말 예전 구닥다리 옛날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은 이 기업이 뭐 하는지도 몰라. 근데 차트를 보니까 이 타점이 너무 좋아 보여. 그러면서 매수를 어느 정도 비중을 그렇게 조절해 나가면서 매수를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수익을 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나간다는 말이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한번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결정짓는다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반등이 생각보다 또 크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성전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 나갈 수 있는 대응만큼은 제가 앞으로 이런 타점과 함께 도움을 드릴 거니까 꼭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 추석 전까지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건강 항상 안전도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